심화괴담의 레전드 살목지 사연. 2011년 2월 15일 화요일, 차를 몰고 퇴근을 하던 지희씨. 산을 가로지르는 어둑한 시골길, 시야가 가려질 정도의 심한 안개. 오직 내비에 기대서 조심조심 운전하던 지희씨였는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길이었다. 아스팔트 도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어느 순간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 헐, 내비게이션은 여전히 길을 안내하고 있었군.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하라는 반복된 안내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는데 찰랑거리는 검은 물. 우와씨, 소름돋아. 차 앞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저수지. 겁이 난 지희씨는 서둘러 이곳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후진으로 얼른 이곳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직진입니다. 우와, 직진이라고? 계속해서 저수지로 직진을 하라는 내비게이션. 결국 빠져나오니까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가 떴네. 내비게이션을 꺼버리는 지희씨. 어느덧 저수지 쪽을 벗어나 조심스럽게 운전하던 지희씨는 그 순간 다행히 아스팔트 길이 펼쳐진 풍경에 안심. 눈앞에 보이는 익숙한 도로. 다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지희씨. 무서움을 진정시키며 엄마에게 전화를 하는데, 엄마, 나 방금 죽을 뻔했어. 엄마, 아니 내비 따라가는데 저수지가 바로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전부터 그쪽 길로 다니지 말랬잖아. 엄마, 나 무서우니까 우리 다른 얘기하자. 엄마 모임은 잘 갔다 왔어? 응, 잘 갔다 왔지. 아, 오늘 덕종이 엄마가 한턱 냈다. 덕종이가 첫 월급 탔다고 용돈을 줬다. 나 뭐라나. 아주 얼마나 신나하던지. 순간 당황한 지희씨. 덕종이 엄마라니. 덕종이 엄마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우와씨, 갑자기 말이 없어진 엄마. 와씨, 소름돋아. 휴대폰 화면 속 통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어색하고 무거운 춤만. 전화기에서 들려온 이상한 웃음소리. 놀라서 전화를 끊어버린 지희씨. 그런데 다시 걸려온 엄마의 전화. 엄마 전화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무슨 일이 있어? 왜 내비대로 안 갔어? 다시 전화를 끊어버린 지희씨. 또 걸려온 엄마의 전화. 결국 수신 거부를 하려고 하는데 표정이 왜 이래. 핸드폰 상단에 떠있는 서비스 불가 표시. 무서움에 핸드폰을 밖으로 던져버린 지희씨. 다행히 별일 없이 집에 도착했는데 얼이 빠진 지희씨에게 자초지게 조용을 묻는 엄마. 전화를 걸지도 받지도 않는 엄마. 다시는 그 산길을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는데 2011년 2월 22일 화요일, 그 산길을 피해서 21번 국도를 지나 퇴근하던 지희씨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마는데 병원 중환자실에서 눈을 뜬 지희씨. 아이고 내 새끼, 영영 못 일어나는 줄 알았어. 이틀째 혼수 상태에 빠졌던 지희씨. 교통사고 있던 날은 2월 22일. 오늘의 날짜는 2월 17일 목요일. 17일 저수지에 빠질 뻔했던 날로부터 이틀 뒤. 엄마에게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지희씨의 교통사고가 있던 날은 저수지에 빠질 뻔했던 2월 15일. 흙길을 빠져나와서 아스팔트 도로에 접어든 그때. 와씨, 아니 너무 리얼해 귀신이. 왜 내비대로 안 갔어? 오씨. 역주행하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 머리에 약간의 출혈은 있었지만 부러진 것도 없고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긴 지희씨. 약에 취해 잠이 막 들었는데 갑자기 팔 위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 간호사를 확인하고 다시 눈을 감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서 있는 간호사. 고개를 살짝 돌려 간호사 쪽을 내려다보니 썩어 들어가는 간호사의 다리. 내가 왜 죽었는지 말해줄까? 와. 간호사의 목소리는 사고 당일 전화기에서 들린 목소리. 도망가려 안간힘을 쓰지만 열리지 않는 문. 점점 다가오는 여자. 공포에 휩싸인 지희씨는 눈을 감아버리는데 아이고 내 새끼, 영영 못 일어나는 줄 알았어. 또다시 중환자실에서 눈을 뜬 지희씨. 못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2월 17일 목요일, 또 2월 17일. 모든 것이 며칠 전과 같은 상황. 눈앞이 점점 흐릿해져 가는데 지희씨를 내려다보는 엄마 뒤로 그 핏발선 두 눈의 여자가 지희씨를 향해 씌이고 있는다. 다시 기절하고 마는데 며칠 후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무당을 찾은 지희씨. 둘이 들어오네. 모든 일을 무당에게 설명하는데 저수지네 저수지. 거기서 여자가 붙었어. 지금 자기 머리카락 끝에 그 여자 머리카락이 붙어있어. 깜짝이야, 붙어있어. 저수지에서 구슬하고 나서야 괜찮아진 지희씨. 그때 혼란스러움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 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이었을까? 사고 당시 주인공의 차 상태 다 떨어져 나왔구나. 오디오가 다 튀어나왔네. 큰 사고였어. 그러니까 사고 당시 가해자의 차 상태. 에어백에 머리를 부딪히며 의식을 잃은 주인공. 사고 당시 저수지 근처 길에서 발견된 핸드폰. 2월 15일에 던졌던 핸드폰. 와, 살목지가 뭐예요? 충남 예산군 산기슭에 자리한 계곡형 저수지. 서해 바닷물이 앞까지 들어왔다고 해요. 바다 물살이 드나드는 길목, 살목지. 이게 주인공이 밤에 갔던 흙길이에요. 그래, 들어가네. 약간 일렁일렁해서 여기가 저수지 아닌가? 저기 소나무 큰 거 하나 보이세요? 저거 큰 거. 여기 와서 제를 지냈어요. 제를 지내니까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거예요. 저도 그분들한테 처음 들은 얘기였어요. 마을에 예전에 살던 여성분이 저 소나무에서 극단전 선택을 하시더라고. 저는 그 이후에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헛것을 봐요. 그때부터. 와,
그 전까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와, 실제로 살목지는 낚시꾼들에게 심령 스폿으로 통한다고. 와, 진짜 갑자기 좀 서늘해지는 것 같다. 아니 근데 귀신부터 온다 그러잖아. 그래서 저런데 곤지암 이런 데 가면 귀신부터 온다고 또 폐가 그래가지고 나는 혹시나 하고 진짜 그런 데는 애초에 생각도 안 해. 무섭잖아. 아 근데 나도 요런 길을 가봤거든. 안개 엄청 짙은 이 길이 예전에 내가 그 일을 한 적이 있어. 세콤처럼 김해에 어떤 한 세콤 같은 업체가 있는데 관제실에서 여기 출동해봐라, 그 신호가 잡혔다 이러면은 이제 거기에 내가 출동하는 거야, 차를 타고. 근데 비가 후두둑 이렇게 조금씩 오는 날이었는데 그 위치가 또 산 위야. 그 업체 위치가 그 비가 오는데 그 산 진짜 가기 싫었거든. 무서워서. 이렇게 쭉 가는데 진짜 이런 안개가 앞이 잘 안 보여. 근데 무서워서 엄청 빨리 갔거든. 근데 이렇게 안개가 자꾸 이렇게 엄습해. 와, 그때 진짜 소름 돋았고, 이렇게 쭉 가는데 길이 비포장 돌아서 막 이렇게 가는데 옆을 한번 싹 봤는데, 와, 그때 또 소름 돋았던 게 무덤이 하나 있는데 무덤 앞에 누가 갖다 놨는지 노란 꽃하고 빨간 꽃이 딱 선명하게 딱 보이는 거야. 와, 그때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지금도 소름 돋는다. 진짜 막 소름 확 돋아가지고 확 올라간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거기는 또 다른 업체인데 거기도 산 위에 있어, 또 하필이면. 근데 포장은 돼 있는 길이었거든. 그게 새벽 4시에 이제 또 출동 요청이 와서 거기를 차로 쭉 올라가는데 새벽 4시에 사람이 한 명 거기로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야. 와, 씨, 그것도 진짜 소름 돋았었어.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 도둑이 들었는지 그 업체 뭐 이렇게 담 같은 거를 넘어가가지고 랜턴 비추면서 한번 쓱 둘러보고 오거든. 그냥 쓱 둘러보고 이제 무서우니까 후다닥 돌려보고 다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게 엄청 긴 일직선 길이야. 근데 내려오는 길에는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 와, 그때도 너무 무서웠어. 내가 본 건 무엇이었을까? 무서운 게 뭔지야? 저 제보자는 물리학자입니다. 과학자인데 굿을 했어. 무당한테 가고. 이게 제일 무섭네. 본문 다 보고 아무 감흥 없었는데 제보자가 과학자라는 얘기 들으니 소름 돋음. 심야 아카데미에 다 챙겨보는데 이 편이 제일 무서웠음. 제일 좋아하는 편은 자면 죽어 편. 와, 심야 괴담이 너무 무서워서 보기 싫어. 귀신이 너무 리얼해. 심야 괴담의 특. 맨날 할머니 아니면 외할머니가 와서 너네 뭐 한 거야? 하면서 무당한테 간 다음 해결.